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 여기저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엑스포로 과학공원 사거리에서 컨벤션 센터 사거리 쪽으로 컨벤션 센터 사거리 정지선 부근 2차로 승용차 화물차 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통해서 들으셨죠? 하상도로 한남대교에서 세월교 쪽으로 중간 지점 진입로에 승합차 길이의 추돌 사고입니다. 최찬섭 김세만 통신원 제보고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 부근 갓길에 대형 트럭이 지금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데 이 트럭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갓길에서 이 정상차로까지 지금 좀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하남 방향은 오창 정류장 부근에도 소형 트럭 한 대가 갓길에 서 있습니다. 류 대표님. 네네. 지금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지요? 네, 사실 지난해에도 이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오는 7일 날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우 교육감이 이제 만날 계획인데 이게 앞서서 실무자들끼리 이 문제를 이제 협의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접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좀 분담률을 올려달라는 얘기고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의한 게 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서로의 입장들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전체 이 부담액의 20%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40%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사실 어렵다 해서 우선은 올해까지는 그냥 가자고 했는데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타시도랑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는 대전시가 너무 많이 분담을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40%까지 올리게 되면은 79억 원 정도를 더 분담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부담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 이 급식 관련된 비용이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대전시가 지금 60%를 부담을 해서 237억 원을 지금 내고 있고 나머지 40% 가운데 이제 교육청이 20% 그리고 이제 시군구 그러니까 구청이 한 20%를 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 아이들 무상급식비로 내놓은 예산이 전체에서 20%라는 거죠? 네, 한 79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20%. 네. 타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타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대전시가 내놓은 자료인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보통 광역시도가 한 30% 정도를 내게 되고요. 교육청이 한 50%를 분담을 하고 구청 단위가 한 20% 분담하는 대로 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교육청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50%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제 초기에 이거를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당시에 시장이든 여몽철 시장이 좀 양보를 많이 하면서 대전시 분담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를 시교육청에서 분담을 했는데 네네. 이걸 타시도 평균 그 근처까지는 끌어올려서 그렇죠. 예. 50%까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시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죠. 대전시 교육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무상급식 재원을 산출하는 것을 지역마다 좀 기준이 다르니까 이걸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급식 관련 이 재원이 대전시 교육청이 가용 재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의 벌써 12%를 넘어섰다. 그래서 더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이 민간 어린이집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이 자체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 입장은 어떤지요? 대전시도 재정이 지금 이거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50%까지는 좀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양보해서 40%까지 올라와 달라 그래도 교육청이 꿈쩍도 안 하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내일 모레 설동호 교육감과 권선택 시장의 만남에서 또 이 얘기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시내버스입니다. 대전에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준공영제가 200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2007년도에 파업이 좀 길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승객이 좀 감소 현상을 보이는데 지난 8월까지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42만 1,700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평균 인원이 한 44만 3천 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2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 이후 3%씩 계속 증가했는데 이 급격하게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는 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원인을 무엇에서 찾고 있는지요? 우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대전시 인구가 이 세종시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8,000명 정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승용차 이용차가 늘어나는 것도 승객 감소의 원인이다. 또 하나가 지난 6, 7월 달에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 시도는 어떤지요? 근데 사실 승객 감소는 대전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들도 적게는 3%, 많게는 한 7% 정도까지 감소하다 보니까는 시내버스 업체는 수입이 감소되고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루 평균 일일 평균 시내버스 한 대당 적정 수입이 5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전체 91개 노선 가운데 85개, 그러니까 10개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하루 평균 10만 원 못 버는 노선도 서너 개가 지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샘플적으로는 수통골에서 용계동 가는 11번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69명이다 보니까 하루 수입도 한 6만 7천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시내버스 얘기 조금 더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버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이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적자가 좀 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전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업계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좀 승객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버스의 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 앞에다가 이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이 15개 노선을 그동안 운영하던 것을 22개로 좀 늘려서 정시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운수 종사자들 인사하는 거, 뭐 급출발 급정거 안 하는 거, 또 무정차 안 하게 해서 아무튼 시내버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더 안전한 버스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담당 과장, 전영춘 과장이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 출퇴근 거리가 보통 10에서 15km 정도인 경우에 한 20일 기준으로 기름값 사용하는 게 보통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5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5만 원이면 1년간 한 6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버스를 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선거구 증설 관련된 하는 뉴스가 있네요. 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라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결성이 돼서 그동안에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어제 이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명한 시민이 51만 7,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상당 숫자네요. 예. 어제 정교순 이 상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유성구 이 선거구 분리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어물쩡하게 해서 뭐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합니다. 좀 대체적인 분위기는 뭐 대전은 한성 는다. 그리고 천안이 하나 늘고 공주하고 홍성 청양이 합쳐져서 충남권은 열석 그대로다. 이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또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 큰일 났습니다. 다시 강등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5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티즌이 2승 7무 24패, 승점이 13점으로 전체 12개 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억지로 2부 리그에서 지금 이 K리그로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지금 다시 내려가야 되는 정말로 수모를 좀 겪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책임론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봤더니만 대전 시티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시의 고위 인사가 이사진 중 한 명을 통해서 전득배 대표이사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게 너무 또 늦어지다 보면은 미적미적하다 보면 팀에 이 내년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빌딩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만약에 늦어지면 그것도 안 되고 훈련도 미흡해지고 이런저런 혼란이 계속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참 스포츠 세계는 냉정합니다. 전득배 사장 올 초에 입성할 때만 해도 씩씩했는데요.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종준 청와대 경무실 차장이 사표를 냈죠, 어제. 그런데 언론마다 공주에 재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세종시로 나간다더라 소문이 있는데 이 어디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정돼야지 나머지 또 예비 후보자들도 결정이 날 텐데. 대전시 환경과장 전재현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